클린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거 따라하면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면서 종교처럼 따르고 막 신입 개발자한테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읽어보면 좋은 점, 배울 점도 많은데 잘 보면 이상한 점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챕터는 이름 짓는 관습을 알려줍니다. 이상한 축약어로 변수명을 쓰지 말고 뭐 프리픽스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리고 이상한 단어로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함수나 메소드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둘째 펑션 챕터부터 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함수는 무조건 하나의 일만 해야 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 함수 하나에 들어가는 코드는 되게 짧게 2줄에서 4줄 이하가 좋다.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없을수록 좋고요. 아규먼트가 뭐 3개 이상이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쉬워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자, 근데 이거를 막 종교처럼 받아들이면서 항상 이딴 식으로 코드를 짜려고 하시면 코드가 클린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독성은 일단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책에서 이런 최종 예시 같은 걸 하나 소개해 주는데, 이런 코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바꿔서 쓰는 게 좋대요. 전 솔직히 예전 코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몇 줄의 코드를 읽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훨씬 읽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코드가 짧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독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함수 안에 코드를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 안에 아규먼트를 줄이고 그러려면 함수 개수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함수를 재사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함수의 존재 의의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클린하다고 가독성도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점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챕터부터는 이 사람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드에다가 주석을 달지 말래요. 이 사람 어그로를 되게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골드 버튼 같은 건 되게 쉽게 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책에서 영상 제목 같은 걸 자극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책에서 주석을 달지 말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 주석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석은 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코드만 잘 짜면 주석이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매우 잘 짜는 경우에만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주석을 쓰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 쓰지 말라는 개발자들이 주변에 가끔 보이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런 책 보고 하는 소리고요. 근데 더 읽어보시면 좋은 주석의 조건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주석들은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주석을 절대 쓰지 말라는 사람들은 이 책의 목차만 읽은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주석 여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스프링부트처럼 진짜 틀에 맞춰서 딱 개발해야 되는 경우엔 주석이 아예 없어도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애너테이션 그리고 변수명 이 정도만 봐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자유도가 되게 높은 프레임워크를 쓰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코딩 의도와 패턴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 잘 짜는 것보다 주석 잘 쓰는 게 훨씬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 코드 한다고 이제 뭐 주석 대신에 길고 복잡한 변수명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영어를 못해서 이제 뭐 문법이랑 어순 같은 걸 다 틀려서 혼동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엔 그냥 주석 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클래스와 관련해선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클래스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라. 클래스 하나에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는 너무 많은 변수를 집어넣지 말아라. 그리고 커플링을 좀 줄여라. 요 정도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제너럴하고 이제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클래스 하나마다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요 말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작은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쪼개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자,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중복된 코드에 관해서도 이제 뭐 중복되는 코드를 최대한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책 때문에 중복된 코드만 보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짧은 코드 덩어리가 2번, 3번 정도 반복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을 발견하자마자 이거를 강박적으로 함수로 싸매거나 해서 이제 추상화를 하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 읽기 싫어질걸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HTML을 간단하게 생성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놨는데, 자, 이게 소스코드에 3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면 어쩔 거예요? 함수로 빼서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중복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코드를 추가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런 코드를 추가해야 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f문 아니면 스위치문 이런 것들을 추가하든가 아니면 파라미터를 추가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로직을 하나 둘씩 추가하기 시작하면 자, 코드가 쓸데없이 길어지고 더러워지는 자, 그런 읽기 싫은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보이면 자, 요걸 항상 추상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책 하나만 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책 하나만 읽고 그 책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좀 무서운 거고요. 책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작은 걸 크게 과장하고 제목으로 어그로 끌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직접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 코드 말고도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걸 도와주는 다양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